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 모시고 글로벌 상황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경기도 둔화되고 주가도 약한데 S&P 500이 올 1분기가 아주 1분기만 놓고 딱 때려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냈다. 2009년 이후에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는 건데요. 예, 박수를 쳐야 됩니까? 뭐 불안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 S&P 500이 지난 1분기 14% 정도 상승했죠. 예. 이는 2009년도 2분기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일단 S&P 지난 12월 달 주가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S&P 500이 다시 1분기에 상승세를 보인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불안한 것은 상승의 폭이 1월 달 같은 경우는 약 7.9%, 그 다음에 2월 달일 경우는 2.97이니까 3% 정도 올랐죠. 그리고 3월 달 한 달 동안의 그 상승폭을 보면은 1.79, 즉 1.8%, 즉 상승폭이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네. 상승의 모멘텀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투자하기가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셨을 땐 다우지수가 골든크로스 났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아까 차트 네. 지나갔습니다만 그 차트에서 네. 수평선으로 나오는 것은 200일 200일선, 네. 이동평균선입니다. 올라가는 그리고 게 조금 굴곡이 있는 것은 50일 50일 예.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일단 지난주 다우가 골든크로스를 네. 만든 이래 S&P 500 차트가 다시 이번 주에 어제가 아니죠. 4월 1일 날 네. 상승폭으로 인해서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앞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30 종목이 가장 먼저 지난주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지금 골든크로스의 폭을 벌려가는 중이고 네. 그다음에 S&P 500이 다우 30 종목보다는 초우량 30대 기업보다는 500은 수가 좀 많죠. 우량주 500 기업의 차트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네. 앞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다음 나스닥을 보시면은 네. 우선 나스닥 보기 전에 다우존스를 먼저 보죠. 네, 네.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는 S&P가 지난 1일 날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를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우존스는 그 폭을 벌려가고 있죠. 네. 어제 오늘 아침장이죠. 미국 시장으로는 어제 마감장에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차트에서는 영향을 못 주고 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시면 예. 나스닥도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그리고 50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교차점에 있습니다. 네. 즉 만약에 나스닥이 내일이나 금주 중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뚫고 가겠네요. 미국의 예. 주요 지수 3대 지수가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S&P 500의 경우를 보면은 1월, 2월, 3월 상승폭이 점점 좁혀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의 모멘텀을 잃고 있고 그리고 향후 제가 차트를 시세 분석을 할 때는 펀더멘탈하고 기술적 분석 네. 있죠. 기술적 분석은 이와 같은 차트 분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펀더멘탈은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죠. 예. 미국이나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어느 정도의 낙관론은 있습니다만 네. 오늘 다시 5차 회담이 시작되죠. 워싱턴에서 예. 양일간 시작됩니다만은 그 결과 그리고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지 제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분석으로서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 이슈, 그다음에 또 브렉시트 이슈,
또 각 국가의 어떤 주요 맹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표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복귀했지만 심정적으로는 아직 불안하다는 게 미증시 흐름입니다. 그래도 뭐 심정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지수도 더 밀려 내려간 거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거죠. 지난 한 주 계속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들이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승 앞서도 다우존스의 골든 크로스와 S&P의 골든 크로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미 증시에는 마지막 상승세에 그 편승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아주 강합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가 강하죠. 지금 현재 그 부정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협상의 문제, 그다음에 브렉시트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또 경기는 이번 주 들어와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그 화요일 날 저희 시간으로 아침에 미국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아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되었던 즉 미국 시간으로 2일 날 발표되었던 내구재 주문 지수는 또 부진하게 나왔죠.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루에 따라서 매일 일희일비하는 경제 전망, 경제 지표 그리고 또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 하지만은 투자자들은 아직 미 정시 시장이 더 오를 전망 여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도 이제 긍정론과 비관론이 교차합니다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폭이 크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폭도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좀 해주세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폭, 즉 1분기만 보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역대 6번째 불마켓을 기대할 정도로 현재 나스닥이나 러시아, 항생, S&P, 프랑스의 CAC, 다우존스 모든 지수를 총괄해서 셴젠 성분지수하고 창업한 지수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세계 모든 주가지수의 1분기 상승폭을 뛰어넘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중국 물론 그 앞서 방송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그 신용 완화, 즉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용 완화를 통해서 일단 정시를 부추겼습니다만은 중국 정시의 상승 폭이 1분기 역대 95년 이래 처음으로 92년 이래 5번의 불마켓이 있었죠. 지금 2019년도 1분기를 다시 6번째 불마켓이 아닌가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주식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보인 것은 필수 소비재, 정보통신, IT 쪽이죠.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 3대 분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상해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상해 종합 지수보다도 선전, 센센이나 혹은 이제 뭐 창업한 소위 차스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큰데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 중국도 뭐 기술주라든지 뭐 IT 이런 쪽에 성장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중국 자체 내에서의 투자 자금,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보다 우선 홍콩이나 외국 자금이죠. 외국 자금의 중국 시장 진입 데이터가 상당히 과거 유례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보면 되겠군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신흥국 쪽도 사실은 보면 뭐 인도라든지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엄청난 성장세로 좋은 시장인데 여전히 좀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신흥국에서 다시 좀 삐걱거립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요즘 그 통화 가치가 다시 하락했잖아요. 터키, 브라질 이런 쪽이 다시 좀 흔들거린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한 18개월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나라였죠. 신흥국 중에서는. 특히 지금 지난 주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즉, 이 부분이 터키의 그 정정 불안에 따라서 특히 리라 그리고 주식에 대한 영향을 크게 주었죠. 리라 같은 경우는 달러에 비해서 지난 1일입니까? 장중 약 한 2% 정도 예. 하락하였고 주가 역시 지난주 약 한 7% 정도 급락한 데 이어 지난 1일 1.7% 이상 빠졌습니다. 즉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침체에 이미 진입해 있고 실업률이 지금 10년 내 최고치인 13%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2월 기준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터키가 가장 위험한 나라고 우선 뭐 터키의 다음 나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터키의 그 정정 불안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정정 불안입니다. 네. 지난 10월 대선 이후 브라질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지금 새로 당선된 보소나루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친시장 정책이나 연금 개혁 정책이 상당히 외국 투자자들한테 선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연금 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의회와 지금 엄청난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그 향방이 지금 불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브라질의 회활화 그리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런 터키에서 특히 다음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보소나루 대통령이 연금 계획을 의회와 잘 타협하여서 무난히 추진할 경우 이 경우는 역시 신흥시장 중에서 브라질은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 가운데 터키와 브라질이 다시 좀 정정 불안, 경기 침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좀 약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달러와의 상대적인 약세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도 오르고 우리도 오르고 그러는 건데 신흥국 전체로 보면 이렇게 좀 소위 이제 불안하다, 뭐 위기설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네.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 즉 특히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지금은 조금 3개월물과 10월물이 다시 금리가 네. 벌어졌습니다만은 회복되었습니다만은 그 신호가 지난주 나타난 이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쪽에 투자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정정이 불안한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네. 터키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렇죠. 경우는 힘들죠. 이 신흥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국가 수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어려운 국가들이 또 나타납니다. 터키는 뭐 지난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하고 엄청 각을 세우다가 사실 가시쿠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선을 잡아가지고 좀 그렇죠. 해결이 되는 것 같더니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군요. 유가가 최근에 간밤에도 보니까 유가가 상승해서 62달러까지 올랐나? 유가가 생각보다 좀 강하네요. 예. 어제 유가가 지금 네. 어제 62배럴당 네네. WTI 기준으로 62.75까지 올랐죠. 예. 종가 기준으로는 약 1.7%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유가는 역시 어제 미국의 내구재 주문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거. 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소비 국가입니다. 석유 소비 국가인데 그 한쪽 국가에서의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죠.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네. 플러스 24개국 산유국이 지금 감행하는 하루 120만 배를 감산이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 지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이란 제재에 대한 문제, 특히 어제 아시아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이 추가적인 이란 제재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시아장에서도 유가가 조금 상승했었습니다. 즉
감산량 또 제재 이 부분이 원유 시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타겟 가격을 배럴당 80불을 했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여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70불 선에서 타협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대략 유가는 뭐 한 50에서 60달러 선 정도 유지해주면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그렇죠. 거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오르는 60달러 위쪽으로 조금 올라붙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금이라든지 나머지 또 상품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또 갑자기 좀 그동안 몇 개월 헤매다가 비트코인이 좀 반짝 올랐다는 얘기도 간밤에 좀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기금속 시장을 언급하기 전에 어제와 오늘 가장 시장에 그 주목을 받았던 것은 비트코인의 급등이죠. 코미디 같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뚜렷한 어떤 호재가 없는 가운데 4,500불을 넘었었죠. 네. 저희 쪽에서 나온 뉴스에서는 일단 그 일본의 가장 큰 철도 회사인 JR 히가시니온 동일본 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그 카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스이카라는 카드 저희 한국 같으면 티마니 같은 거죠. 거기 포함시키겠다고 거기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겠다는 발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런 보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락텐이죠. 일본의 아마존이라고는 락텐이 또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좀 지지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그 일부에서는 만우절에 의한 상승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시장에 어떤 두드러진 호재가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만우절이어서 뭐 보도에 무슨 비트코인을 뭐 살린다는 뭐 혹시 그런 뉴스가 있어갖고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근거 없는 분석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금값 얘기 해주세요. 네. 예, 기금속 시장은 일단 미국 정시가 어제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기금속 같은 경우는 이전의 기금속의 움직임은 경제 침체나 주식 시장의 하락, 이런 채권 시장의 하락 이런 상황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고 금에 대한 수요가 강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이야기하면 이전부터 일본의 엔화 그리고 골드가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달러가 다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값은 현재 달러와 그 부분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도 보이고 이전과는 그 코릴레이션이 많이 좀 어긋났죠. 어긋난 상황에서 지금 골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는 현재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론 낙관론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금을 지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4월 12일까지 테레사 메이 총리가 다시 의회의 주도로 브렉시트를 어떤 타결을 보질 못하면은 물론 오늘 그 메이 수상이 EU의 그 추가 연기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브렉시트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영국의 로펌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영국에 있는 기업이나 또 외국계 기업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낮추게 되기 때문에 그럼 영국계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의 그 의뢰와 영국 기업들이 브렉시트 이후에 노딜 이후에 일어날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의뢰가 많기 때문에 로펌들이 엄청난 수익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게요. 뭐 씁쓸하지만 재밌지만 씁쓸한 얘기입니다. 예, 브렉시트는 뭐 노노노노노 여기 음악을 아는 것처럼 계속 의회에서 뭐 8번입니까 9번 노노노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뉴스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좀 지쳤습니다. 브렉시트 뉴스는. 그렇죠. 이제는 좀 정말 이제 나올 게 나와야지 될 때까지 지쳤고요. 예. 자, 말씀 쭉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non-farm payroll이죠.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그 주식 시장이나 달러화, 환율 시장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 줄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지표에 따라서 월요일 날 아시아장이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금요일이군요. 예.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고용지표인 거죠. 그렇죠. 네,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우리는 또 금요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또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금요일이 이번 주는 꽤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상품시장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